안녕하세요. 10월 15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 그리고 껴들은 송재호입니다. 네, 섬중계 마치고 바로 합류하셨습니다. 네. 16일 오후 2시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집니다.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네. 정말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경기 내용에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데요? 일단 양윤종 카드를 못 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2차전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2차전까지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거 있지만 그래도 부상 선수들도 많고 한 상태에서 되게 선방한 한 해 맞아요. 됐지 않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송지효 의원은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2차전 선발 예정되어 있던 양현종 선수 빼놓고 다 쓴다. 꼭 다 써야만 되나.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선수의 부분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신인왕까지 차지했던 선수인데 포스전 처음이었었고 네. 8회였었고 한 점 차 승부였고 아무리 좋은 선수입니다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한복판에 던져도 헛스윙이 계속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스트라이크 존에 안 들어가는 공을 던진다는 건 긴장도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우리가 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하나이글스와의 준 플레이오프 이후 4년 만에 준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 2018년은 저는 하나에 1승 3패로 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뭐 투수진도 그렇고 타격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준 플레이오프를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두렵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많았던 시리즈였습니다. KT는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를 치른 적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가 KT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맞붙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준 플레이오프를 여러분들 팬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러요? 박병호 더비. 네, 박병호 그러실 더비라고 법하네요. 부릅니다. 그럴만하네요. 네. 우선 두 팀의 정규 시즌 성적과 기록, 맞대결 성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적 부분은 두 팀이 동일합니다. 80승 2무 62패, 승률 5할 6푼 3리 똑같아요. 하지만 양 팀의 순위가 갈린 거는 키움이 8승 1무 7패로 1승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3위가 됐고 KT 위즈는 마지막 경기 역전패당하면서 4위에 그치게 된 거죠. 네. 사실 키움과 KT가 시즌 막바지까지 3위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격돌을 했는데요. 송재효는 전반기 종료 이후에 진행됐던 야구이시다 라이브에서 키움 이후로 이제 하락세를 홍 감독 정말 네. 저주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바람에 많은 키움 팬들이 완전 송재효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비난 많았습니다. 받아도 전 싸죠. 안호진 선수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유키시 선수가 예전 같지 않았었고 또 팀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푸이그 선수가 거의 실패작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도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정우 선수에게 대한 의존도가 강했고 안호진 선수가 후반기 되면 페이스가 점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키움이 성적은 떨어질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정프로 봤을 때는 KT의 정규 시즌 후반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최종전에 아쉽게 LG한테 그렇게 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쉽게 뭐 4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KT 입장에서는 올해 부상 선수도 많고 시즌 초반을 참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와일드카드전을 쉽게 이기면서 더 기대되는 준 플레이오프를 만들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양팀 선발 투수 발표가 됐습니다. KT 위즈는 엄사부의 선수를, 키움 히어로즈는 안우진 선수를 1차전 선발로 내세우게 됐는데요. 키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안우진 선수를 좀 쉬게 한 다음에 지금 1차전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싸움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키움의 입장에서는. 홍은기 감독이 또 하나 잘한 게 뭐냐면은 막판에 막 술팬이 사실 살짝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리하게 돌리질 않더라고요. 정말 적절하게 휴식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결국은 이렇게 3위를 지키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프로 KT 위즈 1차전 선발이 엄상백 선수예요. 올 시즌 정말 데뷔 이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인데요. 엄상백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와일드카드 전에 엄상백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후반기에
끝나갈 무렵의 페이스가 구위가 워낙 좋아서 맞아요. 고영표 선수는 시즌 막바지에 흐름이 좋지가 않았고 맞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구위가 제일 좋은 엄상백 선수를 1차전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네, 엄상백 선수가 올 시즌 33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140과 3분의 1 이닝, 1승 2패, 평균 자책점 2.95, 피안타율 2할 3푼 9리, WHIP 1.22입니다. 키움과의 상대 전적도 궁금하시죠? 4경기에 출전했는데요. 16과 3분의 1 이닝, 2승, 평균 자책점 2.20, 피안타율 2할 3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프로 말씀하신 대로 후반부터 고영표 선수의 페이스는 떨어지고 엄상백 선수는 워낙 좋았던 데다가 상대 전적까지 올해 키움을 상대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를 1차전에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엄상백 선수가 8월 초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거든요. 선발로 등판한 10경기에서 5승, 평균 자책점 2.12, 엄청난 기록이네요. 네. 늘 뭐 구위는 좋았던 선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KT 마운드에서 그 스위스 아미나이프라 그러잖아요. 다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본인도 이런 안정적으로 선발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완벽하게 살린 것 같습니다. 네, 키움 선수들 중에서 엄상백 선수한테 강했던 타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이것도 좀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정우 선수이겠죠. 어디서 안 나오는 선수가 있나요? 이정우 선수 6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 타율이 5할이고요. 김수환 선수 2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타율이 5할인데 대체적으로 엄상백 선수한테 약했어요. 키움의 타선이 예전처럼 강하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없기 그쵸. 때문에 네. 뭐 주전 라인업으로 보면 타격이 강한 팀이 아니라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 선발 야구로 버티고 뭐 3등까지 그렇죠. 한 시즌이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한테 강했던 타자를 찾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길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우진 선수가 일단 일주일 넘게 휴식을 취했잖아요. 네. 네. 첫 경기 안우진 선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포스 시즌 경험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2018년부터 와일드카드 결정. 네. 저 28년도 하나에서 이제 받았죠. 아 맞네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구위가 더 더 좋아졌는데. 좋아졌죠. 네. 네. 와. 2018 와일드카드 결정전, 또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네. 모든 그 가을 야구 무대에 항상 섰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경기에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통산 11경기에 나와서요. 4승, 2홀드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했고요. 총 29이닝을 소화하는 동안에 탈삼진이 36개였습니다. 안우진 선수한테 강했던 KT 타자들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배정대 선수가 10타수 4안타 4타점 타율이 4할이고요. 김준태 6타수 3안타 2타점 타율이 5할입니다. 문상철 선수가 만약에 오. 대타로 나온다면은 네. 4타수 3안타. 문상철 선수 그 카드는 아마 이강철 감독도 아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대 전적입니다. 네네. 중간에 뭐 찬스가 걸리거나 그러면 빨리 그렇죠. 네네. 네. 이 1차전 선발 매치업만 아 1차전. 네, 놓고 본다면 먼저 어느 팀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프로. 일단 이름만 봐도 안우진 선수가 일단은 네. 먼저 우세일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야구는 투수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야구장이 그쵸. 야구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내야들이 얼마나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1차전 어느 팀이 가져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양 팀 모두 투수들도 좋고 또 이 엄상백 선수도 올 시즌 전체적인 성적은 안우진 선수에게 뒤처집니다만은 특히 이 키움의 강점을 보였던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를 많이 뛰었던 키움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순위상으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 수비에서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올해 최고 투수예요, 안우진 선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리긴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에이스 징크스. 네. 키움 타선이 속 시원하게 네. 별로 해준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안우진 선수가 자칫하면 고독한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키움에게 점수 주겠습니다. 아, 네. 5.1 대 4.9. 예. 네. 저는 KT가 6대4. 6대4. 네. KT는 야구를 특히 단기전에서 이길 수 있는 네.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단기전에서 어떻게 야구를 해야 되는지 승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알고 경험을 해본 KT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상해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네,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언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프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박병호 선수. KT의 박병호 선수. 네, 지금 도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나 올해는 뭔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라는 분명히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겁니다. 박병호 더비의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할 네, 것이다. 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홈런왕 중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장을 하고 홈런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박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자신을 불러준 KT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 들 거고요. 당연하죠. 네, 네. 너무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네. 하고 또 성적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예. 네. 키움에서는 누가 될까요? 저는 안우진 선수입니다. 아. 저는 이정우 선수를 뭐 다들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는 어떤 시리즈 가서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이제 안우진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요키시 선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더더욱 이 안우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우진 선수를 이번 시리즈에 키플레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중간 투수들입니다. 중간부터 선발이 내려간 그 다음에 투수진 운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맡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선발이 내려간 그 투수진을 저는 키플레이로 보고 싶습니다. 네. 송성문 선수가요. 와, 포스트 시즌 성적이 어마하네요. 21경기 61타수, 26안타, 2홈런, 17타점, 타율이 4할 2푼 6리, OPS가 1.150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9타수 4안타, 3타점, 타율이 4할 4푼 4리를 기록하면서 이정우 선수랑 함께 타선을 이끌었거든요. 저는 이 송성문 선수를 KT의 배정대 선수하고 맞상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송성문 배정대 예. 딱 맞네요.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가 화려하진 않은데 맞아요. 결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히든 카드들로서는 송성문 배정대의 싸움, 이것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맞습니다. 단지 이제 배정대 선수가 올 시즌 키움 상대로 안 좋았죠.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16경기, 2할 타율이 2할 때인데요. 또 가을 야구는 다르니까 결과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키움의 홍은기 감독과 KT의 이강철 감독의 성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 감독님은 정말 조용하신 스타일이시고 선수들이 알아서 플레이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성향이기 때문에 크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반면에 KT 이강철 감독님께서는 레전드 투수이신 만큼 투수진의 운영, 경기전에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걸 줄 아는 그 감독님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강철 감독님의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네네. 인정하고 또 지난해 우승을 시키면서도 또 올해도 시즌을 운영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홍은기 감독은 사실 감독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의문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봤었는데 저는 이 애플러가 최원태를 시즌 중반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이 두 선수를 불펜 역할을 맡기면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선발 투수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만은 불펜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홍은기 감독이 정말 그 애플러 최원태 카드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저는 승부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궁금한 게 데스파인의 선수입니다. 사실 왜 궁금하냐면 지난번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불펜으로 내려간 선수인데요. 일단 안 썼어요. 이번 시리즈는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만약 시리즈 자체가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5차전까지 가능성이 가니까요. 예. 네. 그리고 데스파이네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선발로 뛰다가 실패를 해서 불펜 투구를 훨씬 더 많이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불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약간 히든 카드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전 프리뷰를 했는데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그 촉을 말씀해 주십시오. 3승 1패로 KT 위즈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안정된 선발들도 분명히 있고 중간 마무리까지 확실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무엇보다 작년에 우승을 해봤던 야수들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내가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감독부터 코칭 스태프 선수까지 모두가 작년 그 멤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신진급 선수들이 많은 키움을 3등 1패로 이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KT는 지난해 우승팀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경기를 몇 번 치러보면서 겪어 있고 키움 같은 경우는 하위 타선의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위 타선에 좀 이 몇몇 선수가 해결 못하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KT는 그렇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골아요. 불펜도 더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워낙 그런 운영을 잘 해요. 저는 키움이 이기려면은 그냥 3연승으로 가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3승 1패, 3승 2패 어쨌든
3차전 넘어가면 저는 무조건 KT가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발의 무게감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죠. 뭐 1차전은 예를 들면 키움이 네. 이길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네. 2차전, 3차전, 4차전으로 이어진다면 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카드를 뭐 예상했을 때 아무래도 KT로 많이 기울는 것 같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의 존재감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강백호 선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베테랑 박경수 선수가 또 이 어떤 더가우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팀이 아무래도 그렇죠. KT의 색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1차전 프리뷰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모두 KT 쪽을, KT를 찍었습니다. 네. 이 찍음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리면 다음 주 저 부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부를 겁니다. 마침내 이분이 두산 베어스의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감독이 네. 실제 프로팀 야구단인 두산 베어스 신인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